네, 어벤져 전략회의 7월 1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. 7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. 오늘 혹시 여러분들 오전에 CBS에서 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혹시 보셨나요? 아침에. 네, 저는 잘 듣질 않았는데 오늘 한동훈 후보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. 이게 참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원래 이 김현정 뉴스쇼라는 게 이제 아주 친절한 척 하면서 상대방 뒤통수 까고 이렇게 막 하는 아주 그 인터뷰어로서는 꽤 그래도 정평이 나 있는 그 PD입니다. 오늘 한동훈 위원장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상당히 재밌습니다. 한번 읽어보시면, 들어보시면, 한동훈 후보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또 오늘 그 방송하는 중에 실시간으로 이제 원희룡 후보가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올렸더라고요. 그런 것들 많이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또 한동훈 후보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재밌게 되고 나중에 본방송 끝나고 또 무슨 댓글쇼인가 하는데 그게 원래 막 5분 정도 하기로 했는데 예, 유튜브로만 꽤 하는 오랬어요. 건데 그게 거의 한 20분 했네요. 네.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. 이걸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시면서 이제는요 후보들의 어떤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아마 조만간 이제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? 토론 같은 거 한번 들어보면 정말 어떤 후보가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마 판단들이 여러분들한테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과연 이쪽에서 공격하는 게 타당한지 또 받아치는 것들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였는데 저는 참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. 우리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친한 사람들 정말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떤 180도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근데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브로맨스가 뛰어나다 또 선거 도와줘 고맙다 등등 이런 거 한 분들이 당대표 선거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서 아마 일반 국민들은 보시면서 도대체 저 정치인들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야? 아니면 정말 이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. 네. 지금 사실은 또 좋은 관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자 보십시오. 나중에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좀 혹시 대립각이 세워지면 아마 또 홍 시장 가만 안 있을 겁니다. 그렇죠. 아니, 지난번에도 우리 어벤져스 소개해 드렸지만 작년 1년 전 38 그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가 될 때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루 걸러 연이틀 그 나경원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썼잖아요. 네. 장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왔다는데 네. 괜히 쓸데없이 어디 나설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나 잘 처리해라. 네. 이렇게까지 했는데 완전히 바뀌잖아요. 네. 참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보수의 품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. 최소한 그런 거를 좀 지켜가면서 서로 논쟁할 건 논쟁하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도를 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. 자, 우선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좀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아마 지금 시끄럽습니다. 어제 저희도 알려드렸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가족들이 캠프 데이비드를 이제 갖는 모양인데요. 별장에 갖는 모양인데 가족들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 같은데 지금 일단 이 민주당의 거액 후원한 후원자들 그다음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주요한 언론들 지금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70% 이상이 안 된다 바이든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여론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봐도 바이든의 현재의 어떤 인지 능력이나 그다음에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세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관장하는 미국 대통령의 자격이 될 것인가? 또 오늘 어떤 이 보좌관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.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괜찮다. 네.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요. 이게 안 된다는 거 오히려 그게 지금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지금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만 제정신이고 나머지는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인지 네. 오히려 참모의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상황이면
제가 볼 때는 그 부인이 질 바이든 여사가 정말 과감한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근데 질 바이든 여사가요,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집착이 강한 인물로 네. 묘사가 되더라고요. 예.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근데 하여간 미국 언론에 이렇게 그 묘사되는 거 보면 오히려 바이든의 일거수일투족. 그다음에 뭐 영어로는 게이트키핑 하는데 우리로 번역하면 그게 문고리. 네, 그 네.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다. 바이든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다. 뭐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 또 바이든의 참모들에게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뭐 하니까 사실상 뭐 질 바이든이 바이든을 뭐 움직이고 있다. 뭐 이렇게도 뭐 얘기가 가능한데 네. 그러니까 그 앞으로 고를 할지 스탑을 할지 여부는 조 바이든보다도 질 바이든에게 달려 있다. 뭐 이랬는데 그 집착이 쉽게 가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. 보여집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? 저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? 네? 어떻게 했을까요? 아니 우리 뭐 공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선공후사 아닙니까? 선공후사인데 저거는 뭐 미국 그 민주당을 비롯해서 미국의 동맹국들도 사실 트럼프가요. 사실 이게 뭐 전통적인 공화당 대 민주당, 민주당 대 공화당 이게 아니고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도 돌연변이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예, 좀 그 돌연변이에요.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라고도 볼 수가 없나. 굉장히 좀 극단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에서 우려하는 거는 뭐 니네 대통령이 뭐 민주당 출신이 되건 공화당 출신이 되건 그 뭐 상관할 바가 아닌데 네. 트럼프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동맹 관계가 흔들린다 해갖고 동맹국조차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아마 지원님이 미국 가서 정치했으면 배신의 정치라고 아마 비난받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예. 배신의 저는 뭐 정치. 최근에도 뭐 배신 뭐 배신의 이런 얘기 아이콘 아니야? 조금 아이콘? 듣고 있습니다. 뭐 그러려니 해야죠. 네. 뭐. 예. 참 저는 요즘 그래서 참 배신이라는 이 단어를 참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배신한다는 게 뭘까? 과연 진짜 우리가 배신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될 거는 뭔가? 뭐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.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 바이든에게 사퇴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진짜 배신일까? 아니면 어떤 진영을 위해서 진짜 충원하는 것일까? 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봐요. 미국의 상황과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좀 닮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무슨 탄핵 청원을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게 뭐 80만을 돌파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이게 이제 뭐냐면 국회 법사, 그러니까 이걸 청원을 하게 되면 국회 법사위에서 이 청원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넘어가면요. 그러니까 안건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. 자, 근데 벌써 이제 뭐 80만이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저는 생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개생쇼죠. 예, 저게 여러분들 헌법 64조인가요? 그 탄핵 사유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텐데 저기 그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적시돼 있거든요. 다른 2가지도 엉터리지만요. 3가지는 완전히 황당무계합니다. 뭐 대북 뭐 강공책, 대북 강공책을 써갖고 전쟁 위협을 높였다. 전쟁 위협을 높였다. 네.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. 그다음에 그 위안부 문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뭐 했다. 아니 헌법이나 법률에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중대하게 위반했는지가 없고 그냥 자기들 뭐 거의 궁예의 관심법 수준으로요. 그 좌빨들의 어떤 그 심보에서 봤을 때 저 괘씸죄로 걸린 윤 대통령의 몇 가지 이거 갖다 대놓고 탄핵하자는 거예요. 예. 좀 좌파들이 참 심심한 것 같아요. 네. 뭐 할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. 저렇게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저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이 페이스북에다가 뭐 아마 자기가 쓰지 않고 뭐 누가 썼겠죠.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이 생각난다.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일부 검찰과 언론의 공격으로 힘드셨을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고 가슴이 무겁고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. 자,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탄압받았던 이런 거와 비슷하게 하면서
끝에다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. 무슨 뭐죠? 말인지 아십니까? 뭐죠? 계좌번호는 무슨 은행 땡땡땡땡입니다. 계좌번호를 갖다가 네. 밑에다가 했습니다. 아. 야, 제가 참 이거 보면서 야, 노무현- 역시 대단하다. 노무현 네. 파리의 끝은 앵벌이었거든요. 네. 노무현 파리의 끝은 엔딩은 앵벌이었다. 아니 좌파들은 왜 이렇게 돈 땡기는 걸 잘해요? 예? 이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참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눈물 나고 참 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. 마지막에 농협 계좌 땡땡땡땡 몇 번으로 보내주세요. 뭐 야 진짜 참 옛날에 한명숙도 그렇고요, 네. 정경심도 그렇고 요즘 이 신종이 비즈니스가 있지 않습니까? 이 구치소 비즈니스. 오. 예? 오. 저 구속돼 가서 돈 이제 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전부 다 땡겨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데 저렇게 사진까지 더 올려놔놓고 그 밑에다가 후원금을 모집합니다. 오픈 채팅창에 후원금을 모집합니다. 이렇게 해놨습니다. 또 저거 보고 이제 또 우르르 몰려가서 또 돈 또 드리겠죠. 참 돈이 썩어 놉니다 진짜. 아유 정말. 자 그리고 민주당에요. 지금 최고위원 뭐 잇따라 출마 선언하는데 참 기가 막히네. 이성윤이도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그래요. 아. 이성윤이도 참 아주 권력의 맛을 아주 탄탄히 본 것 같습니다. 참 민주당 이 전당대회가 이제 뭐 김두관도 뭐 거의 이제 안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참 거의 원맨 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제도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이 배신 문제를 놓고 오늘 아침 원희룡 후보가 잇따라서 4개의 지금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아주 뭐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한 오늘 비판을 했고 오늘 우리 저 지호님도 아침에 그 채널에 갔다가 또 원희룡 만났어요. 후보가 또 만났다면서요? 네. 예. 네,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채널 A 월요일 아침에 네. 그 노은지 차장이 진행하는 정치 시그널 이제 시작 순서를 하고 그 다음에 게스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정 패널이니까 저는 하고 나가고 이제 그날 이제 게스트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그 게스트가 원희룡 후보였어요. 근데 뭐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네. 아니 며칠 전에 뭐 저한테 전화도 걸어와서 뭐 서로 그냥 그 평상시처럼 그 통화를 했고 내가 거기 가 있지만 이번에는 뭐 같은 길을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페어 플레이하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격하게 또 이렇게 과열되지 않도록 내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하고 끊었거든요. 네. 근데 오늘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평상시하고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요? 예, 그러면서 뭐 적당히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적당히 이쪽에 적당히 하고. 하라. 그 저한테 적당히 하라는 게 어. 그럼 본인은 그럼 적당히 하고 계신 건지. 네. 그러면서 또 뭐 묘하게 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지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네. 그러더라고요. 네, 그 이야기 한번 내보고요.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25년 만에 단독 국정조사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내일부터 아마 대정부 질의가 있는데요. 민주당이 이제 이 최상병 관련해서 또 국정조사를 하겠답니다. 참 끝이 없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이재명이 갑자기 전화기를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뭐 워낙 뭐 많은 문자와 전화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뭐 전화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하는데 근데 실상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전화기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하도 문자가 많아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대북 송금 사건 뭐 등등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좀 의심이 솔직히 듭니다. 그렇죠. 전화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